네, 반갑습니다. 다쿠스TV 다쿠스입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일요일인 것 같은데요. 일을 하고 오늘 제가 지난번에 영상 컨텐츠 중에서 우리 땡땡에서 볼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수성못 가가지고 영상을 올리고 혹시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제가 메일을 통해서 사연을 받겠다 해서 첫 이제 고민 상담을 주신 분을 오늘 시간을 맞춰가지고 뵙기로 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지금 자전거 타고 왔는데 수성못에 가서 그분을 만나 뵙고 과연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한번 같이 구독자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가서 뵙겠습니다. 제가 수성못에 왔는데 단풍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 왠지 좋은 솔루션, 또 좋은 고민 상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성못까지 왔고요. 이 카메라에 다 담기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제가 앉아서 촬영했던 곳인데 더워가지고 아무도 안 오나 보네요. 여기에서 조용히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날두님, 네. 오늘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여기 어디죠? 저희가 온 데가? 수성못. 수성못입니다. 네. 실제 여기 출발한 데가 대구가 아니고 어디서 오셨죠? 경주에서. 경주에서 네. 오셨고,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밖에 야외에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구독자분을 모시고 이렇게 컨텐츠를 찍은 건 저도 처음이라 가지고 요 이제 수성못에서 볼래라는 이제 그 컨텐츠는 이제 처음이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을 같이 처음에 만날까 저도 고민도 많이 했었고, 일단은 메일로 저에게 그 사연을 보내주신 내용이 좀 있는데 네. 그 우리 날두님 사연을 제가 조금 요약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현재 고향은 대구신데 경주에서 살고 계시고, 네. 나이는 29살 20대 네. 후반 청년이십니다. 그리고 2년 전에 할머니를 이제 모시고 있어 가지고 우리 대구에 중구죠, 대구 중구 쪽에 동인동 아파트 이름이 엑소디엄 센트럴 동인을 노인 공양 특별 공급이죠, 특공이라 그러는데 그걸 네. 청약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공부도 하시고 이 부동산 작년까지만 작년 이렇게 중반까지만 해도 막 상승기였는데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전세방을 목적으로 2년 정도 전세를 돌리고 네. 이제 매도를 하실 계획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조정받는 시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통 우리가 청약을 당첨돼 가지고 10% 계약금을 넣게 되죠. 그래서 네. 제가 평형수를 보니까 23평에 대한 분양 그 금액인 것 같아요. 네. 24평형. 네. 전체 그 분양 금액이 3억 6천만 원이고, 네. 이 중에 10%를 이제 계약금으로 납부를 하신 상황이죠, 맞죠? 네네. 근데 현재 이제 하락기로 들어서고 나니까 도저히 생각해도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다고 제가 네네. 여기 메일에 적어주셨고, 그래서 할머니가 둘이 살고 있어 돈 빌릴 데도 없는 상황이라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데 혼자라서 너무 어렵다. 만나 뵙고 이렇게 조언을 얻고 싶다라고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 27살 때, 네, 지금 현재 29살이니까 네. 27살 때 요거를 그 노인 봉양 특별 공급으로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그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하신 건지, 그거 좀 어린 나이잖아요. 네네. 그걸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부동산 상승기기도 하고, 네네. 또 이제 지인이 청약돼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저도 이제 네네. 그냥 계속 열심히 직장생활 했지만, 네네. 그렇게 하면은 좀 답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지인이 하는 것도 보고, 요런 거 청약이 갭 투자도 좋지만 청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네. 여러 가지 방법 찾다가 할머니랑 사는데 특별 공급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대구에서 또 아버지 고향이 지금 안 계시지만 원래 대구셔가지고, 네네. 저도 대구에 괜찮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대구 쪽에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너무 또 고분양이고 이러면 힘드니까 이제 네네. 괜찮은 중간대 중에서 찾다가 이렇게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됐어요. 그럼 이제 그 전에 지금 이제 경주에서 그 직장 때문에 경주에 계신 건가요? 현재는? 아니면 아예 거기서 사시는 건지? 사는 건 계속 경주에 살고 있어요. 경주에 계속 직장도, 살고 있고. 네, 경주에. 직장도 경주고. 할머니도 그럼 경주에 계실 거고. 네. 그러면 대구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요런 지역적인 걸 알고, 그러니까 여기 중구 동인동에 여기를 내가 분양을 받아야 되겠다, 특정 이 아파트명을 오늘 공개를 했는데 네네. 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 정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청약 찾아보다가 네. 매일매일 들어가서 이제 청약 홈 들어가서 매일매일 찾아보다가 네. 대구 쪽에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제 칠성시장역도 제가 데이트 하거나 옛날에 이렇게 올 때 많이 왔어가지고 그쪽으로 알아보다가 칠성시장역에서 여기랑 완전 가까우면 또 너무 투자금이 셀 것 같고 제가 번 걸로 투자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역에서 좀 멀더라도
이제 좀 괜찮은 아파트 찾고 주위에 또 재개발 한다는 게 있어가지고 재개발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그 네네. 개발한다는 쪽이라 가지고 동인동이 그래서 이제 또 그쪽으로 한번 넣어봤는데 이제 그렇게 또 당첨이 돼가지고 그 분석은 제 나름대로 여기서 멀지도 않고 동네도 이제 좀 다시 아파트들 들어서고 그래서 네.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변 일대가 좀 발전이 많이 될 네네. 거다라는 아파트도 생각으로. 좀 들어오고 음. 그렇게 들어. 푸르지오도 뭐 옆에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고 나름 넣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대구에서 거주를 한 적이 없나요? 제가 한 사이사이에 한 4, 5년 정도는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왔다 갔다 했지만 사는 건 경기 살았어요. 아, 대구에서 한 4,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고 네네. 또 어릴 때 이제 학생 때 산 거라 가지고 네네. 뭐 투자 관련돼 가지고는 뭐 지역을 확실하게 내가 뭐 여기를 분석을 빠삭하게 알거나 원래 오래 살아 가지고 그 동네를 내가 안다는 이런 상황은 아니네 맞죠? 네네.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이 아파트가 다 거의 다 지어져 가지고 네네. 일정 대로라면 올해 12월에 입주라고 돼 있거든요. 네, 12월 말. 12월 말에 입주고 원래 계획으로는 지금쯤 이제 보통 슬슬 빠르면 요즘에 6개월 전부터 전세를 네. 왜냐면 내가 살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예, 그렇죠. 전세를 내놓고 이제 전세자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세금 받아가지고 내가 처음에 10% 냈던 금액 합쳐가지고 네. 등기를 하는 방향으로 보통 이제 첫 신축 투자를 하는 상황이 많은 거죠. 네, 그때 좀.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투자하신 네네, 거고. 그렇게 투자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만 오늘 기준으로 이제 모든 평형대 다 합쳐가지고 이제 24평대고 30몇 평대도 네. 있는데 매매 물건이 97개, 전세가 103개, 월세가 38개 이렇게 있고 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처음에 분양받았던 금액 자체가 3억 6천인데 네. 매매 호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P가 나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아, 네, 보셨죠, 지금 맞죠? 상황이, 네. 예, 최대 보니까 마이너스 뭐 저층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마이너스 3,500만 원부터 물건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평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세, 네. 전세도 최저가 그러니까 저 최저점 네. 뭐 1층이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제일 이 물건이 좀 안 좋은 걸로 2억 2천대부터 나와 있다. 최저가를 검색해 보니까. 네. 그래서 2억 2천부터 3억 사이 이렇게 쭉 있고 물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층, 방, 뭐 향별로 다 다르겠죠 이제. 네네. 요 관련돼 가지고 지금 분양가는 3억 6천, 계약금 10% 냈고 네. 잔금으로는 원래 따지면 3억 3천에다가 이것저것 뭐 복비 부동산 네. 내고 그다음에 뭐 이것저것 등기 비용도 들어가겠죠 취득세. 네. 그래서 그 돈으로 생각을 하고 원래 들어갔어야 될 상황인데 네네. 지금 상황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뭐 2억 얼마부터 이렇게 있으니까 네네. 전세를 전세를 내가 이렇게 해도 추가적으로 최대한 1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야지만 네네.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네. 우리 그 날두님의 상황, 네. 그 부동산에 뭐 내놨다는 이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분님 아, 네. 현재까지 상황을. 특별 공급으로 1층이 당첨돼가지고. 아 1층, 네. 1층, 오케이. 1층이 당첨돼서 이제 전세를 제가 처음에 한 6개월 전부터 저도 나름 이제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공부해서 네네. 한 미리 내놓는 게 좋다고 해서 7달, 6달부터 한 3억 정도에 제가 내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한 2, 3천은 대출 나오니까 그렇게 네네. 해서 할 생각으로 내놨는데 이게 한 몇 달은 그러고 제가 이제 몇 군데 연락해놓고 그냥 있었는데 이게 너무 연락이 안 와서 이제 한 2달 전에는 이제 제가 금액을 낮춰서 한 2억 7천 정도로 낮춰서 6, 7천. 지금 한 전세 내놓은 사람 중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내놨거든요. 부동산 이런 데는 한 30군데 정도 30군데. 내놨는데 전화해서 여러 군데 내놨는데 네. 그것도 지금 연락이 안 와서 한 2억 5천까지 내놓긴 했는데 근데 그게 한 군데 정도 2억 5천에 내놨는데 그게 네. 지금 대출이 그렇게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네. 너무 고민이 돼서 요즘에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매매도 제가 한 3,500 정도 내놓긴 했는데 웬만하면 안 파는 쪽으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게 고민이 요즘 많이 되네요. 대출을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소득으로 갚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 대구가 입주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세 가격이 신축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너도 나도 이제 전세 물량이 많아지니까 신축 가격부터 전세 가격부터 많이 빠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생각으로는 던지고 싶은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이런 걸 내가 고비를 딛고 어떻게 일어서서 몇 년을 그래도 버티면 분양가 이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진짜 제가 그 계약금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순수하게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한 돈으로 이제 좀 투자해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 파는 것보다는 좀 이제 한 몇 년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 방법은 이제 뭐 많은 고민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네네. 지금 상황으로는 보통 이제 저도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고 저도 이제 최근에 작년이었죠. 그때도 네. 신축 관련돼 가지고 이거 전세를 이제 나봤지만 네.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는 담보대출, 그러니까 현재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네. 이 분양권을 이제 내가 나중에 먼저 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는 네. 그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내가 요자금이 없기 때문에 네. 은행이 이제 곧 이제 뭐 잔금대출 은행이 이제 정해질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 예.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별로 KB 시세가 나오고 네. KB 시세대로 대출이 뭐 70%가 나오든지 뭐 거기 퍼센테이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게 가장 급선무가 돼야 되겠대요. 그러니까 이게 명의 자체가 그러면 할머니 명의로 들어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명의는 제 명의는 네. 날두님 명의고. 특별공급 넣을 때는 이제 그걸 증명을 해서 넣었고 명의는 제 명의. 내가 이제 네. 할머니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받는 거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인이잖아, 맞죠? 네. 직장인이기 때문에 또 무주택자실 거고 현재. 네, 무주택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우리 그 분양 받았으면 네. 책자 같은 게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뭐 계약 그런 거 받은 거 있죠. 네, 분양 집에 계약서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중도금 대출 은행이 있을 거예요, 맞죠? 네. 어디 은행이에요, 거기? 그 농협은행. 농협. 네. 그래서 보통 보면 농협이고 잔금 대출로 넘어갔을 때도 농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은행이 엄청 많을 거라고요. 네. 그 은행들로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그 은행에 거기 나중에 보면 네. 나중에 잔금 대출하는 그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 네. 담당자요. 네. 거기로 제가 지금 가장 핵심인 거는 전화를 다 해가지고 네. 지금 내가 직장인이고 어차피 내가 네네, 직장인. 그래가지고 잔금 대출할 때 내가 뭐 KB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네. 거기에 몇 30% 이렇게 최대 나올 거란 말이죠. 보통. 네. 그래서 보통.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된다. KB 시세가 분양가는 3억 6천인데 네. 과연 KB 시세가 얼마 나올 건지에 따라서 그 금액의 70%가 최대 나올 확률이 네.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세를 먼저 놔야 되지만 이게 여의치 않다면 일단은 다 대출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급선무예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도 전세가 안 나가는 상황. 네, 안 나간다는 네. 가정하에 왜 네. 그러냐면 이게 계속적으로 그 입주 후에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네. 나중에 그 기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자 자체가 더 올라간다. 연체 이자 네. 자체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일단은 먼저 요즘에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세가 안 나가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등기를 먼저 치려고 네. 대출을 먼저 받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네. 안 그래도 그것도 네. 좀. 그게 1번이에요. 제가 네. 봤을 때. 그게 먼저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오늘 나중에 집에 가시면 네네. 그 책자 보시고 중도금 대출 은행 관련돼서도 그 옆에 밑에 보시면 아마 잔금 대출 관련돼서 네. 은행이 쫙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 미리 쭉쭉쭉 전화하셔가지고 왜 이걸 알아봐야 되냐면 은행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서류를 먼저 달라 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준비를 해야 돼.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직장을 뭐 이렇게 관련돼서 대출을 저기서 해줘야 되는데 네네. 당신이 돈을 얼마 벌고 신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네. 그런 증빙 서류들이 네, 증빙 서류가 그런 있어요. 서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서류들을 어떤 것이 있고 나중에 절차가 어떻게 되고 12월에 입주기 때문에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한 달 정도 전에 보통 이제 사전 점검 할 때 네네. 그 전후로 아마 KB 시세가 결정되고 그때 아마 거기에서 잔금 대출로 넘기라고 지금 중도금 대출인데 네. 거기서 잔금 대출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그때 시기거든요. 네. 그때 각 은행별로 넣어봐야 돼요. 네. 최대한 많이 나오는데 또 금리가 가장 나에게 유리한 대로 왜냐면 금리 자체가 요즘 워낙 높으니까. 네, 높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서 꼭 내가 현재 중도금 관련돼서 지금 농협인데 네네. 제 경험상으로는 농협이 잔금대출 할 때 조건이 좋을 수도 있고 네.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대구라니까 대구은행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은행 있잖아요. 은행은 여러 개 네. 있습니다. 그 은행 중에서 또 잔금대출 할 때 또 조건이 나에게 유리한 조건은 또 다른 은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 전화해보고 네네. 각각의 어떻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지 또 지점이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네네. 모든 은행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 근처 어디 지점 대구은행의 네. 땡땡 지점 거기만 한단 말이죠. 농협의 땡땡 네. 어디 지점. 지점도 그렇죠.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파악을 해놓으시고 서류 관련돼서도 증빙 서류 내가 나중에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네. 그 한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그 미리미리 내가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네. 그거 관련돼서 KB 시세가 지금 이제 시세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근데 만약에 분양가 정도로만 나와도 네. 시세가 거기에 70% 정도 되고 만약에 또 부족하다 그러면 회사에서 그거는 혹시나 안 되나요? 지금 회사, 아니면 네. 신용이나 마이너스 통장 관련돼서는 어떻게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제가 마이너스 통장은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신용대출이랑 그 아파트 햇살론 정도는 지금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왜 그러냐면 대출 이자가 현재 높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의지 자체가 나는 일단은 등기를 가지고 갈 상황이다. 네. 그게 확고하다면 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일반 그 말씀드린 대로 담보대출 네. 그 지금 그 책자에서 나온 거 네네. 관련해서 은행별로 쭉 전화하셔가지고 그걸 하는 게 맞고 네네.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돈이 부족할 것 같아. 전세 받아가지고 이걸로도 부족하면 신용대출이나 말씀하신 추가적인 내가 대출을 이용해서라도 자금을 융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일단은 급한 불은 꺼놓고 나서 네.
금리가 높다고 한들 네. 어쩔 수가 없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일단은 등기를 먼저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전세 관련돼서 빼는 노력은 그 다음에 조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왜냐면 전세가 들어오기만을 바라고 막 있다가 들어오겠지 하다가 시간이 막 계속 입주 기한 지나버리면 사람이 멘탈이 나가버려요. 아, 네. 왜냐면 너무 기다려. 건설사에서도 이거 빨리 잔금 이거 빨리 내셔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연체이자 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때 가서 내가 등기 좀 미리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막 그때 담보대출 알아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날 됐잖아요 벌써. 아, 네.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적은 있나요? 방 본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찾는 손님이 있다거나. 지금 연락이 온 데는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몇 군데 부동산에서는 이제 사전 점검할 때 몇 팀은 볼 팀은 정도는 있다 그 정도 얘기만 들었어요. 왜냐면 또 1층이기 때문에 아마 네.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1층을 또 선호한단 말이죠. 아, 네. 그래서 아마 그것도 될 것 같고, 부동산에 내가 전세를 이렇게 내놨을 때 네. 문자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나요? 아, 내용 네. 한번 좀 아, 들어보려고 제가 어떻게 내놨는지. 그 근처 부동산이랑 여러 군데 부동산에 그 호수랑 전세가랑 이제 그 다음에 문자로 연락 달라고 말씀드리고 1층인 거 말씀드리고 앞에 이제 그 키즈 그라운드 같은 거 있는 거 말씀드리고 에어컨을 제가 4대에서 에어컨 4대 해놓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문자로 여러 군데 돌렸어요. 그 에어컨을 처음에 할 때 그 네. 옵션으로 선택하신 아, 건가요? 네네. 아, 잘했네요. 안 그래도 잘했고. 대구기도 해서 한 4대 정도. 맞아. 잘했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저도 이제 영상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아마 찾아보셨을 거예요. 전세를 네. 어떻게 빼야 되나 막 유튜브도 네. 보고 막. 열심히 좀 찾아. 그 이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거는 뭐 입주 청소, 네네. 그다음에 뭐 줄눈, 탄성 코팅 네네. 이거는 그냥 다 하는 것 같더라고 이제. 네, 안 하도 그래도- 안 되니까. 저도 그래서 요 근래 한 2달 전부터는 청소랑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지원한다고 같이 문자도 장기도 가능하고 전세 장기 단기 다 가능하고 입주 청소 지원해드리고 안 그래도 저도 그렇게 보내는 놨는데 네 그렇게 아직 따로 연락은 없네요. 그 혹시라도 그 부동산 소장님들 수수료나 복비 관련돼서는 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혹시나? 그게 아직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한 두세 군데 정도는 제가 그래도 조금 확실히 말씀 못 드렸고 네. 좀 더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얘기는 해놨는데 확실히 아직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이거는 좀 이렇게 뭐 법적 수수료를 드리고 네. 원래 그게 맞는데 네네. 이런 입주장에는 네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몇 달 밀리고 대출이자 지연이자 낼 바에는 그러니까 네. 복비를 좀 더 드리고 빨리 네. 내가 마음도 컨트롤이 되고 안정화되고 빨리 전세 입자 받아가지고 등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네네. 같다라고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고요. 이제 날씨도 오늘 좋고 또 대구 멀리 이제 상담하러 오셨는데 아, 네네. 제가 이렇게 또 안 좋은 소리 또 할 수도 있고 아, 네네. 투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2년 전에 나름 그래도 지인 얘기도 듣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를 투자를 했는데 네네. 그러면 객관적으로 내가 이 주변에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중구 동인동이란 말이죠. 네네. 그 동인동에 내가 여기를 아파트를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 네네. 주변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많은 상황 아, 네. 또 대구로 따지면 메인 입지는 아니란 말이죠. 중구가 아, 네, 메인 수성구 입지는. 뭐 이런 데가 메인이죠. 네. 그래서 여기를 내가 선택했을 때 내 스스로 객관화가 됐었는가.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했을 때 장점, 여기 주변의 동네 이 아파트 자체의 네.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은 또 무엇일까라도 한번 내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때 당시 투자했을 때 말이죠. 그때 투자했을 때 응. 제가 장점 위주로 좀 본 것 같아요. 그때 투자할 때 단점을 제가 확실히 자세히는 안 알아보고 장점 위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과 거리를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네네. 여기가 딱 이제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위치 자체가 아, 네. 중간이고 네. 여기서도 멀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하철로 아, 네. 왔다 갔다 하기는 먼 위치 같고 네. 또 위치상으로 봤더니만 요즘에 또 이제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게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학교가 또 약간은 멀더라고 여기 위치에. 아, 네. 학교가 주변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초등학교가 좀 멀다는 얘기죠. 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구 동인동을 제가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아, 네네. 지금까지는 주거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열악한 동네는 맞아요 여기가. 아, 네. 이제 개발. 이제 개발이 네.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뭐 어떤 수성구나 어떻게 좋은 데처럼 학군이 좋다거나 학원가가 막 잘 형성돼 있다거나 네. 이런 위치도 아니고 네네. 또 뭐 교통이 너무나 발전됐다거나 막 지하철 여기 가깝다거나 여기도 아니고 주변에 현재 여기 가보면
일단은 일반 그냥 주택 단지가 주변에 엄청 많고 예. 말씀하신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돼서 이제 시작하려고 이제 하는 시작 단계. 그 동네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대구에 사는 사람들도 동인동에 이제 아파트 청약 받았다 그러면 야 잠깐만 동인동? 야 대구 동인동 그 찜갈비 그거 유명한 데 아니야? 네. 그 시내 바로 그 위에잖아 거기. 네. 거기 아파트 많이 없는데 거기 옛날 되게 오래된 상가들 많고 막 엄청 네. 주택 가고 야 거기 아파트 이렇게 딱 인식이 된단 말이야 대구 네.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네. 생각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2년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네. 청약을 했을 때 향후 2020년이겠죠. 22, 23, 24년도에 입주 물량 자체가 폭발한다는 거는 그때 이미 다 나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아파트는 보통 나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청약을 지금도 이제 딱 지인이랑 들어가 보면 2025, 26년도까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3, 4년 네. 뒤에 있는 입주 물량까지. 왜냐면 청약이 다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뽑아봐도 네. 이 빨간 거가 여기 제가 뽑았는데 보이시려나? 이 빨간색 호갱노노에서 아침에 제가 출력하는데 네. 여기도 많더라고. 중구도 네. 여기 동인동 네. 아까 그 포함해가지고 그 네, 아파트 맞습니다. 포함해서 여기도 이렇게 많고 네. 또 이 중구 바로 밑에가 대구는 또 남구잖아요. 네. 남구 위에 이제 북구 오른쪽에 또 동구 네. 여기도 북구고 여기는 그러니까 대구 전체적으로 지금 물량이 너무 많다. 네. 동동에 있는 이 오늘 얘기하신 그 아파트보다 더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도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란 네. 말이죠.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아파트 청약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들어갈 사람이 아니고 이제 투자를 네. 고려를 한 사람이라면 빨리 전세를 놔야 되는데 다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대구 시내가. 네. 신축은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신축이 떨어지니까 그 주변에 있는 구축도 그냥 와르르 지금 막 다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입주가 이렇게 많을 거는 예정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런 게 저는 좀 투자를 우리 날두님이 진행하셨을 때 향후에 2년, 3년 뒤에 내가 이제 청약 받은 게 이제 입주할 시점에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이제 엄청 많아지게 되면 와 신축 아파트 전세가 엄청 많아지겠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전세 가격을 못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한 번쯤은 고민해 봤다면 그때 당시에 네. 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고민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제가 가져와봤거든요. 네. 네, 이렇게 좀 보이시겠지만 보이시죠? 네. 우리가 또 23평, 4평이잖아. 네. 청약 경쟁률이 1점대예요. 1점대. 네. 그나마 이제 그 약간 큰 평수는 이제 5점 얼마, 이렇게 3점 얼마 되는데 청약 경쟁률이 낮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아파트들 쪽에서는 경쟁률에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청약 경쟁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부를 해보시니까. 요즘에 제가 보니까 네. 공급 물량이랑 네. 입지가 영향이 제일 많은 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비싼 거. 네. 비싸다. 비싸면 사람들이 당연히 안 받겠죠. 네, 그건 거예요. 그 다음에 입지가 안 좋다. 이것도 들어가요. 네. 근데 대구에 작년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성구도 지금 막 미분양 나오고 청약 네. 경쟁률이 막 요즘에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수성구 내에서도 입지가 약간 이제 좀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하물며 수성구도 그러니까 지금 청약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럼 다른 거는 뭐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네. 여기가 만약에 엄청 주변에 비해서 쌌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네. 이때 당시에도 신축 아파트 3억 중반 23평 비싸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 안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네. 그거 더군다나 또 동인동에 위치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 안 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에 혹시나 투자를 하시게 되면 네. 공부를 조금 더 2년 뒤 4년 뒤 네. 특히 신축을 할 거라면 네. 입주 물량이나 미분양 관련돼서 앞으로 어떻게 더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네. 해보고 진짜 해야 해도 되는지 맞는지를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조금 더 네. 다음에 요거 발판 삼아 더 공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번은 무조건 오늘부터는 이제 걱정만 하면 우리가 고민은 해결되지 않아요. 네. 걱정은 잠깐 하시고 어차피 내가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내가 해결해야 된다. 맞습니다. 내가 이제 그래서 어차피 이제 잘 살고자 하는 거고 내가 네. 할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내가 부동산 통해서 내가 이렇게 좀 더 해보겠다, 돈을 벌어보겠다, 그건 나쁜 생각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결정해서 내가 고민해서 했기 때문에 뒤처리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네. 감당도 내가 해야 네, 된다. 자기가 해야 그래서 1번은 무조건 등기를 한다는 가정하에 네. 어떻게 하면 잔금 대출을 또 추가적인 부족한 돈을 어떻게 은행이나 또 다른 곳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돈을 융통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무엇일까를 이제 오늘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네. 내일부터 이제 뭐 이렇게
평일 기준으로 해서 은행권으로 계속 전화를 해보시거나 대출 상담사도 한번 내가 알아보셔가지고 네네. 철저하게 내가 이제 하나씩 따져가지고 돈을 일단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번. 네. 2번은 이제 전세인데 1층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좀 더 빨리 뺄 수 있는 방법. 1층에 내가 조금 더 전세가를 지금 많이 낮췄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또 다른 추가적으로 해드릴 부분 네. 플러스 소장님께도 조금 더 복비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좀 더 드려가지고 네. 1층에 또 자녀가 어리신 분들 찾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타겟팅 해가지고 저는 그 1층에 어린 애기들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네. 충분하게 그런 또 가족분들 계속 이쪽으로 저는 상관없다. 또 저는 어차피 대구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4년 장기로 오랫동안 거주하실 수 장기로. 있는 뭐 주인이 갑자기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내가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어필하시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점점점 이제 다가오면서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네. 다음 달 되면 이제 사전 점검 한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사진을 가셔가지고 사전 점검 하실 때 네. 이제 하자 처리하기 전에 이렇게 표 같은 거 주거든요. 요즘 어플로 네. 할 수도 있고 요즘에 네. 사진 찍어가지고 하자 처리 하시면서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 놓으시라고. 네. 그 사진을 쫙 찍어 놓고 우리 보통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막 소장님들이 방 홍보할 때 막 거실 사진 딱 찍고 예. 이렇게 싱크대 사진 다 이쁘게 찍잖아요. 네네. 그거를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나중에 지금은 부동산 소장님한테 글로만 보내지만 네. 사진을 첨부해서 뭐 땡땡동 땡땡호 1층 여기인데 사진을 사전 점검할 때 찍은 네. 거를 같이 다 보내드리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소장님이 사전 점검할 때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 시각화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도 이쁘게 나온 것들 딱딱 해가지고 시스템 에어컨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사진 시스템 에어컨도 찍고 네. 해가지고 그런 사진들 쫙 폴더별로 모아서 나중에 보낼 때 한꺼번에 다 쫙쫙쫙쫙 네. 보내시고 제가 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중구 그러니까 대구의 딱 중간이거든요. 여기 중간인데 네. 여기보다 조금 입지가 위에 있는 네. 남구 쪽이나 예를 들어서 남구의 좀 뭐 이쪽에 조금 더 비싼 지역이라든지 네. 요 북구 쪽에도 보면 뭐 칠성동, 네. 침산동 요쪽에 약간의 아파트 네. 가격대가 높고 그러니까 요 밑으로 가면 여기 이제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길 하나만 더 건너 조금만 더 가면 수성구란 말이죠. 요쪽이 네. 요 밑에가 수성구잖아요. 요쪽에 있는 곳도 저는 부동산에 내놓으시길 네. 바라는 게 뭐냐면 네. 상대적인 입지가 상향인 부동산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이사 오실 분들도 있거든요. 네. 넘어오실 분. 네, 왜냐면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위치보다 더 하급지 말고 네. 내가 있는 아파트보다 상급지에 있는 네. 그쪽에 있는 부동산에도 계속적으로 문자를 한번 드려보면서 사진도 같이 다 보내고 네. 뭐 여기 이런 데가 있는데 뭐 싸게 1층에 장기 전세 할 수 있는 요건이 있다 또 시세 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해드린다 하면서 더 비싼 동네에다가도 네. 계속적으로 물건을 좀 더 내놔봤으면 좋겠다라는 또 이렇게 제가 그것도 생각을 좋은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등기 먼저 그 다음에 전세 놓는 거 네. 같이 병행해가지고 해결하자. 네.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거는. 저도 그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멀리 또 경주에서 와주셨고 저도 이제 회사 나오기 전에 경주에서 네. 회사를 제가 마지막으로 발전소에서 근무를 하다가 나왔는데 또 관련이 관련이 있네요 또. 네. 그래서 하여튼 멀리 또 와주시고 용기 내셔가지고 메일도 주시고 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또 도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메일을 받고 나서 제 나름대로 고민도 많이 하고 네. 시기적절하게 또 좋은 조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도 아무래도 되게 도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조언도 좀 듣고 싶어 해서 왔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씩 해결해보는 네. 방향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10월에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왔는데 네. 앞으로 정말 해결해야 될 일이 첩첩산중이지만 또 나이도 아직 어리시고 이 참 첫 투자부터 상당히 어려운 이제 고비에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벽을 하나하나씩 깨시면서 조금 더 성장하시고 단단해지셔가지고 더 나은 투자자로 성장하셨으면 또 할머니를 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그래도 간절한 감사합니다. 바람으로 구독자분께 드릴 말씀 마지막으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거니까 구독자분들도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우리 화이팅하는 우리 시간으로 가져보고 하여튼간에 오늘 우리의 말이 네. 같이 잘 이렇게 탁 돼가지고 하나하나씩 잘 해결해가는 우리 날두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촬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